큰일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비싼 기타는 뭐가 다른지 몇 번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들고 와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비싼 기타는 뭐가 다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뭐든 잘 만드는 브랜드 야마하의 플래그십 모델인 야마하 FG9을 들고 와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기타는 제가 직접 구입한 기타는 아니고 어쿠스틱마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상에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기타를 사라 라기보다는 비싼 기타는 이렇다 이니 편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기타 진짜 좋긴 합니다. 자, 비싼 기타, 수백만원이나 하는 기타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언더의 기타보다 수백만원의 기타에서는 더 좋은 목재가 사용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목재의 종류나 등급이 가장 대표적으로 반영되죠. 하지만 목재 등급만이 비싼 기타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이제 디테일이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테일, 세부사항이나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죠. 비싼 기타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기 힘든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주감과 마감이죠. 조금 저렴한 기타들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다 보니 프렛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오돌토돌한 뭔가가 느껴진다던가 다양한 마감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싼 기타로 갈수록 당연히 공정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구조적인 하자가 거의 없는 편이죠. 연주감 역시 마감도 좋은데다가 기타 자체가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더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역시 사운드입니다. 다른 기타 리뷰 채널을 보면 비싼 기타를 칠 때 유독 황홀함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닙니다. 목재도 좋은데다가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설계도 결점이 없다? 이러면 안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게다가 비싼 기타라고 불리는 모델들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쏟아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기타가 다 같은 기타가 아니구나 하는 개성 있는 사운드도 느낄 수 있죠. 자, 정리해보면 비싼 기타는 목재도 좋은데 마감이나 연주감도 좋아서 최종적으로 소리도 좋다 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면 오늘 가져온 기타를 봅시다. 제가 가져온 기타는 야마하의 플래그십 모델 야마하 FG9입니다. 어릴 때 야마하 기타를 갖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야마하 기타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을 쳐보게 되니 감개무량이네요. 먼저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린 기타 리뷰 컨텐츠를 보면 소프트 케이스라고 하는 가방 같은 케이스였는데 가격대가 올라가면 하드 케이스가 쓰입니다. 이 하드 케이스 장점은 내구성인데 안에 기타를 넣어놓으면 기타가 잘 파손되지도 않고 무엇보다 온습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드 케이스도 케이스인데 디자인이 진짜 예쁩니다. 버클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은은한 검은빛을 내고 있어서 진짜 고급스럽네요. 아마 케이스 가격만 해도 중급 기타 한 대 값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입니다. 와... 라고 하기엔 사실 보시는 것만으로는 왜 비싼 기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싼 기타는 목재가 다르다고 했죠? 상판에는 아디론닥 스프루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스프루스 하면 시트카 스프루스인 경우가 많은데 아디론닥 스프루스는 목재의 가치면에서는 시트카 스프루스와 결을 달리하죠. 다른 얘기인데 이 기타는 픽가드가 진짜 두껍습니다. 이 역시 비싼 기타에 사용되는 디테일 중 하나인데 비싼 기타들 중에서도 특히 두껍네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취급하는 마호가니인데 아까 말한 목재 등급에 대한 얘기가 조금 와닿으실까요? 제 채널에서 마호가니 목재를 정말 많이 다뤘는데 이런 마호가니 무늬는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빨간 빛을 내는 마호가니 자체를 처음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 비싼 기타의 디자인이 더 예쁠 수밖에 없네요. 다음으로 네개는 마호가니가 쓰였고 지판은 에보니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에보니, 흑단나무 지판이 보통 상급 기타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지판의 근본 목재가 에보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판 자체가 소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아서 저렴한 기타는 대체목으로 지판을 만듭니다. 아무튼 에보니 중에서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예쁘게 빠진 지판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져봤는데 지판을 검은색으로 염색한 게 아니라 진짜 순수 검은 에보니 지판입니다. 그리고 지판의 일레이가 정갈하니 예쁘네요. 추가로 헤드머신입니다. 제가 기타 얘기할 때 보통 헤드머신 얘기는 안 하는 편인데 헤드머신도 정말 좋은 부품이 장착되었습니다. 고또라는 근본 헤드머신 제작 브랜드의 제품인데 아까 기타 케이스처럼 은은한 검은빛을 내는 게 진짜 예쁘네요. 사실 고급 헤드머신이 뭔 필요가 있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헤드머신이 좋아질수록 기타 튜닝이 더 정교해지고 실제로 기타 튜닝이 잘 틀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타를 구매하고 헤드머신을 따로 교체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죠. 그런데 플래그십 라인업답게 처음부터 엄청 좋은 헤드머신이 달려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야마하 FG9의 마감은 라커로 칠해져 있습니다. 제가 비싼 기타의 차이에서 마감을 얘기해드렸었죠? 기타가 비싸질수록 기타의 마감 처리를 얇게 해서 소리가 더 풍성하게 울리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라커로 칠하는 게 마감을 가장 얇게 하는 방법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라커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라커가 맞습니다. 보통은 우레탄으로 도장을 하는데 칙칙 뿌리는 라커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얇게 유광 처리가 된 건지 느껴지시나요? 비싼 기타는 이렇게 라커로 마감을 하는데 반대로 칠이 얇은 만큼 내구성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칠이 얇으니 마감이 잘 깨질 것이다 하는 이유 때문인데 야마하 FG9은 우레탄 마감처럼 깔끔하게 라커 마감을 한 걸로 봐선 내구성 이슈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소리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진짜 엄청난데 과연 제 음향 장비가 이 소리를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연주했으니 비싼 기타의 사운드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소리가 정확히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소리에 대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야마하의 상급 라인업 자체를 처음 쳐봤는데 되게 또랑또랑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소리를 벨톤이라고 하는데 진짜 청량하고 깨끗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쳐온 마호가니 기타는 가짜였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좋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호가니 목재 사운드라고 하면 로즈우드보다 배음이 적고 덜 기름진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로즈우드 기타인 제 메인 기타보다 소리가 훨씬 풍부합니다. 뭐 바디 사이즈에서 오는 체급차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매력적인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사운드는 스피커로 듣는 거로는 체감하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쿠스틱 마트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쿠스틱 마트는 통기타 전문 매장으로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정말 큰 기타샵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타 세팅을 받으러 가는 곳도 바로 이 어쿠스틱 마트죠. 아무튼 이 어쿠스틱 마트에 가시면 지금 보여드린 야마하 FG9 모델을 직접 시연해보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로 듣는 것과 직접 귀로 듣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으니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시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야마하 FG9 모델로 비싼 기타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제작된 컨텐츠인데 어쩌다 보니 제 사심을 채우는 컨텐츠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마하는 보통 100만원대 브랜드에서 최강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노하우를 쏟아부어 수백만원대 하이엔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이엔드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몇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야마하의 플래그십 라인업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축구판인 로즈우드인 모델도 있으니 어쿠스틱 마트 홈페이지에서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